자, 가자. 군집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끼 한 마리를 뭐라 하냐? 개체. 개체. 이게 그림자 되겠어요. 토끼 여러 마리는 개체군. 토끼 여러 마리가 개체군이죠. 네. 토끼 뭐 여러 마리, 사슴 여러 마리, 늑대 여러 마리가 모여 있으면 뭐다? 군집. 환경적인 요소까지 고려하면 생태. 그 안에 없나? 네. 아 그래? 끝났어? 귀가 어디야?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그 정도도 아니. 자 그러면 우리가 군집이라고 하면은 그 군집 안에는 여러 종류의 개체군들이 모여있지. 네. 그 개체군들은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들도 있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다양한 먹이의 서열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먹이들의 서열, 이놈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먹이 사슬이라고 부르고 복잡 다양하게 얽히고 설켜 있으면 먹이 그물이라 부른다. 오케이. 초등 수준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육상군집은 삼림 뭐고? 형제 차이가 왜 이렇게 커? 자, 삼림은 강수량이 많고 식물들이 많이 자라는 거죠. 네. 열대우림. 날이 더운 곳이죠. 삼림이면 나무 있나 없나? 있죠. 나무 있지? 네. 삼림이라는 것의 우점종은 나무입니다. 나무. 목본이야. 그 다음에 초원은 뭐고? 풀. 초원이라고 하면 삼림 나무보다는 풀이 많은 거지. 네. 그러면 초원 지역의 우점종은 누구다? 풀. 초본이야.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사막은 뭐고? 모래.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동네죠. 비는 거의 없고 바람도 강하고 환경이 식물들이 살아기에 조금 적합하지 않은 곳이죠. 네. 그럼 얘네들은 뭐 식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사막이라 하면 열대 사막이 있고 온대 사막이 있고 한대 사막도 있습니다. 툰드라 아주 추운 지역. 추운 지역인데 나무 거의 없는 동네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자, 수생군집이라고 하면 하천, 강, 호수에 형성되는 담수군집과 바다에 형성되는 해수군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군집의 수직분포와 수평분포를 살펴보면 수직분포는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네. 하늘 위로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 네. 그럼 어떤 경우가 되겠니? 산이 이렇게 하나 있어. 산이 있으면 산의 아래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중위도 지방이면 상록활엽수가 자라고 그 위쪽은 낙엽활엽수. 왜 여기는 상록수고 여기는 활엽수야? 겨울이 되면 추워도 버틸 수 있는 온도고 여기는 겨울이 되면 너무 춥지? 네. 추우니까 이파리를 다 떨구라 이거야. 그 다음에 좀 더 추운 지역은 이파리 넙디디한 아이들은 못 자라. 못 자라니까 그냥 침이 없어. 뾰족뾰족한 잎을 가진 아이들이 사는 거고 그 위에 올라가면 관목대라고 하면은 키가 좀 작고 어정쩡하게 생긴 울창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어정쩡한 나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키가 한 1m에서 1.5m 정도 되는 쪼매난 아이들 관목대가 되겠죠. 그럼 동일한 위도 지역이라 하더라도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잖아. 네. 그 달라진 기온에 적응하여 상록, 낙엽, 침엽, 관목 이렇게 서식지가 결정이 나더라. 수직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자, 수평 분포를 보면 똑같은 열대 지역이라 하더라도 열대 사막, 열대 우림, 온대 지막에도 온대 사막, 온대 낙엽수. 그 다음에 좀 더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 침엽수. 그 위쪽은 툰드라 지역. 수평 분포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온도와 그 다음에 강수량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은 달라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걸 우리가 다 외워야 될까? 네. 아니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잘 모르겠어. 너 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자 그러면 구집의 층간 구조를 살펴보면 자 봐라. 이거 빨리 이거 삼림이야 목본인데 나무가 자라는 동네에 가보면 제일 키 큰 놈 임마 이게 뭐고? 교목층이란다 이 키 큰 놈. 네. 그 다음에 교목층 아래에는 교목. 아교목. 아자는 뭐 악이야. 교목 밑에 아이 교목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어정쩡하게 생긴 관목. 관목 밑에 땅바닥에 붙어서 자라가지고 풀초. 그 다음에 선태층이 있습니다. 선태층. 지표층 여기에 보면 선태식물 이런 아이들, 이끼 같은 아이들. 그 다음에 땅속에 사는 지중층도 있습니다. 균, 세균, 지렁이 등이 많이 부식한다. 존재한다. 알겠습니까? 네. 나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항상 좀 뭔가 섭섭한 게 이거 삼림의 청산 구조라 해놓고 네. 위에는 분명히 나무인데 네. 지중층에는 보면 뭐 균, 세균, 지렁이 이렇게 내놨잖아. 네. 이건 삼림은 아니잖아 사실. 그렇긴 하네. 그냥 좀 섭섭해 항상 볼 때.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니? 그럴 필요는 아니야. 네. 오케이 외웁시다. 자 179쪽으로 와봐. 4번 문제. 야, 이 사람도 죽이네. 야. 야, 너 옛날에 이 느낌 기억나니? 난 너무 벌써 망각한다, 이거. 기억나요? 너무 의사 해가지고 막 부얘기 그랬잖아. 그렇게 그래. 자, 봐라. 4번 문제. 지중층에는 지렁이, 세균 등이 서식한다. 맞습니다. 오케이. 교목층이 어디 있는 키 큰 놈이지? 네. 그럼 키가 제일 크니까 위에서 햇빛 제일 잘 받겠죠? 예. 얘가 광합성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목에서 아교목, 관목, 초본으로 갈수록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쪽에는 빛이 많이 도착을 안 할 거니까 위에서 가리니까 네.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좀 더 약한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한다. 맞아요. 오케이 됐습니까? 네. 그럼 비니드가 모두 맞네. 네. 정답 몇 번? 5번. 5번. 그 다음에 184쪽으로 와보세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외울 거냐 이거야. 이거 지금 내가 안 외워도 그림에서 다 제시해줬지. 예? 네. 나는 기온이고 강수량 이야기 나타내놨고 다양한 지역을 다 나타내놨죠. 열대 우림 그래서 저 위에 툰드라까지 나타내놨지. 네. 그럼 가 그림은 이게 수직 분포야 수평 분포야. 수평 분포가 되겠죠. 네. 뭐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땅에서만 걸어 다니면서 나무들의 상태를 보는 거니까 이건 뭐다? 수평 분포. 자, 얘는 어떤 한 지역에서 높이 올라가는 거 아이가? 네. 이건 수직 분포가 되겠죠? 네. 그럼 기억보기는 맞습니다. 저위도의 습한 지역. 저위도의 습한 지역 여기 아닙니까? 네. 기온은 높고 비가 많이 오는 동네. 열대 우림이 발달하네. 침엽수 발달하는 건 아니죠. 네. 나에서는 고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맞아요. 낮은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군집을 이루겠죠. 네. 그러면 디귿은 틀렸지? 네. 다음은 몇 번? 1번. 아니 그러면 그걸 외웠어야 할까? 아니요. 그건 넌 모르겠습니다. 과연? 쌤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니까 나라면 내가 출제자라면 나는 절대 그런 거 외우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출제자가 아니라는 게 함정이죠. 짰어요. 자, 그 다음에 우점종 별표 하나 치세요. 우점종의 별표 하나 치고 개체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생물량도 많고 공간도 제일 많이 차지해서 어떤 군집을 대표하는 종. 인싸 되겠네. 인싸. 인싸. 이런 적이 있어요. 네. 우점종 여기 있네요. 177. 자, 지표종은 특정한 환경 조건만 충족하고 특정한 환경 조건에서만 사는 거야. 1급수에서 사는 생물. 예? 네. 예? 서로가 서로한테 지금 지표 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키코모리가 뭐지? 대신 희소종. 희소. 얘는
이 키코물이 뭐지? 설명해라. 순서가? 그냥 한국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은유. 밖에 안 나오고 그냥 집에 막혀가지고 이게 그냥 마인크래프트 나오고. 그냥 미니마고 애니고 막 그런 거 있으면 아니 애니 안 보고. 오이 자 그러면 지표종은 얘가 살아가고 있으면은 아 인마는 1급수다 3급수다 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네. 환경적인 조건을 보여주는 거. 핵심종은 인구는 얼마 안 돼. 네. 우점종은 아니지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 음. 멧돼지. 현재 삼림 생태계의 핵심종이란다. 얘가 제일 대장이다. 그냥 중요한 사람은 이지대장. 자, 이 소종은 개체수가 적어서 보호가 필요한 종. 얘를 이소종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고 내야지. 자, 그 다음에 오이지랄. 이 네모 박스에다 별표를 하나 치세요. 밀도, 빈도, 피도. 뭐야? 자, 밀도, 빈도, 피도는 저 네모 박스로서 소개할 게 아니라 이걸로 보겠습니다. 우와. 왜? 맞아 우리 혀말기 돼요. 응? 혀말기. 그러면 됩니다. 이게 뭔데? 혀말기? 이게 뭔데? 춤으로. 혀말이 안 되는데. 열성. 뭐 그럼 열성이 이거 뭐 삽니까? 그럼 열성인데. 아, 열성이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야. 열성이 오히려 존나 빨리 방지도 안 되잖아. 네 맞은 친구가 에휴. 아 덜 지나는 이 새끼. 야, 갖다 줘. 껌냅니다. 나 또. 오이지랄. 자, 봐라. 예. 아 말하고. 자, 보세요. 아 진짜 와 비누 밀도. 던지지 마. 밀도는 지난 시간 외웠지? 네.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 네. 면적분의 개체수 이거 하나 외우고. 네. 빈도는 어떻게 했노? 비읍이라 했죠. 네. 방향. 전체 방향구 수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 비읍. 피도는 뭐라 했냐? 피도는 미음이 이 안에 미음이나 숨어있다 그랬지? 네. 미음이야. 네. 전체 면적분의 특정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분의 면적. 이렇게 밀도, 빈도, 비도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A를 봐라. A를 보면은 전체 면적이 얼마고 일단 25 요 그림에 1, 1이잖아. 네. 면적 얼마고? 4. 4고 방향구가 여기 몇 개 있냐? 네 개. 방향구 1개, 2개, 3개, 4개 있죠? 네. 그럼 면적은 얼마? 4. 네. 4야. 4. 나 지금 밀도 구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밀도. 네. 자, 면적은 4고 A의 개체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지? 네. 그럼 4개. 그럼 얘의 밀도는? 1. B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2개죠? 네. 그럼 얘의 밀도는 얼마? 3. 3. C는 개체수가 16개죠? 그럼 얘의 밀도는 얼마? 4. 그러면 여기 밑에 표에 나와 있는 이 밀도가 계산이 끝난 거지? 네. 그러면 상대 밀도부터 바로 구해놓고 가자 우리는. 상대 밀도를 가면은 전체 밀도의 합 8. 얼마고? 8. 8. 전체 밀도의 합은 8. 전체 밀도의 합이 8이지. 네. 그 중에 얘의 밀도는 1, 3, 4 곱하기 100이지. 네.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하면 이 숫자가 상대 밀도가 되겠죠. 그럼 상대 밀도가 얘는 12.5에 얘는 37.5에 얘는 8분의 4에 100을 곱했으니까 얘는 50이 되겠죠. 네. 그럼 이 숫자가 뭐다? 상대 밀도. 상대 밀도 여기까지 계산이 됐죠? 네. 그러면 일단 상대 밀도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100 반드시 100이 나와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밀도, 상대 밀도, 시수까지 계산이 돼야 되고 자네들 나름대로 문제를 풀 때 표에다가 이 숫자들을 따다다다 간단하게 적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빈도 구해보자. 빈도는 전체 방향구 수분에 얘가 출현한 방향구죠. 네.
전체 방향구 몇 개고? 어, 4개. 네, 네 개. 4개야, 이거 4개야. 그럼 내가 지금 올리는 책으로 자네들이 원래 보던 책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책에서 보면은 설명이 저 뒤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방향구 한 개로 설명을 해요. 방향구 한 개를 설명을 하고 피도를 직접 구하지 않고 피도 계급으로 바로 부여를 하거든. 이 설명이 좀 섭섭해서 그래. 이 책의 설명을 빨리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책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문제집에서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설명을 가장 잘하고 있는 책이 이 수특입니다. 수특. 자, 빈도는 비읍분의 비읍이라고 했지? 네. 방향구 몇 개? 4개. 4개. 그럼 다 4겠지. 4. A가 출연한 방향구는 몇 개? 2개. 2개 출연했죠. B는 어, 하나, 둘, 셋, 네 군데 다 출연했고 네. C는 하나, 둘, 셋, 네 군데 다 출연했지. 네. 그럼 얘의 빈도는 얼마? 0.5. 0.5고 얘는 1. 1이고 얘는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의 빈도는 0.5. 그러면 상대 빈도 값이 2, 4, 4가 나오겠죠. 물론 이 세 개의 합은 얼마고? 100. 100. 이렇게 찍혀야 됩니다. 네. 세 개의 합이 100이라는 거 잘 체크를 해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피도는 뭐니? 면적분의 면적이죠. 네. 그럼 전체 면적분의 특정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인데 전체 면적이 얼마고? 4잖아요. 1, 4지? 그럼 이 중에 이 한 칸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25분의 1, 0. 얼마 되겠죠? 맞습니다. 그럼 이게 귀찮잖아. 네. 그래서 피도를 구할 때는 이 전체 면적 절대값 4를 생각을 하지 마. 네. 그럼 이 미니미 칸으로 생각을 하라고. 이 칸이 몇 칸이고? 칸. 한 칸이고 이 전체 여기에는 25이죠. 네. 그럼 여기에서 전체 칸은 몇 칸? 100. 100칸 중에서 A가 차지하고 있는 칸. 100개의 면적 중에서 A가 차지하고 있는 실제 A의 면적은 네, 칸이. 4칸밖에 안 되냐? 네. 오케이. 그럼 얘는 100분의 4. B는 100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 100분의 9. C는 100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열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네들의 P도는 100분의 4, 100분의 9, 100분의 12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인정? 네. 그럼 P도의 합이 얼마고? 0.25. 0.25죠? 네. 그럼 0.25 들고 다니면 또 괜찮아. 이건 자네들이 연습을 해. P도의 합은 이 숫자죠? 네. 전체 얼마고? 25분의 4 곱하기 100이지? 네. 그럼 날리면 얼마니? 16. 16이죠? 그러면 요 숫자에다 4배하면 상대 P도 되는구나. 그럼 요 놈의 상대 P도는? 30. 요 놈의 상대 P도는? 48. 그럼 요 합이 100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P도까지 계산을 했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P도의 합이 48.5, 113.5, 138. 이 세 개를 합쳐놓은 거를 중요치라 한다. 중요치가 가장 높은 개체를 우점종이라 합니다. 그럼 이 생태계에서 우점종은 누굽니까? B. C가 되겠죠. 아, 그러네. 자, 얼핏 생각을 해봐. C의 개체수가 몇 개고? 16개지. 네. B의 개체수는 12개죠. 네. A는 4개. 그럼 여기서 우점종을 찾으라 하면 C. A는 우리가 제낄 거 아이가? 네. 그러면 개체수를 세봤을 때 B가 12개고 C가 16개지. 그럼 우리가 시험 칠 때 우점종을 누구로 치고 C. 확신할 수 있나? 아니요. 예. 확신 못해. C라고 하고 싶겠지. 네. 그럼 내가 출제자라면
뽑았어요. 나 절대 C가 우점종이 되게 안 돼. 개체수 16개지만 개체수가 더 작은 12개짜리 B가 우점종이 되게 세팅을 할 거라고. 100이면 100. 나는 그렇게 되겠다. 아. 대부분 그렇게 되겠죠. 나도 확실히 착한데. 맞춰서 봐야 확실히 맞춰서 봐야 왜? 아 이거 됐어. 김범은 착하다. 나도 착한데 작가들 했어. 개체수가 많으면 우점종이다라고 생각하기가, 만약에 이 문제에 이 그림이 나와 있고 기억 보기에 이 생태계의 우점종은 C이다. 아, C겠지 그냥. C겠지만 C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럼 계산해봐야 된다 이거야. 네. 오케이. 내가 출제한다면 나는 서술을 건낼 겁니다. 표를 딱 그대로 제시해주고 다음 개체 B의 중요치를 계산하라. 싫어. 뭐첫 번째 고단의 문제, 이 생태계의 우점종이 누군지 쓰라. 자, 그 다음에 개체 C, B의 중요치를 계산하라. 가봐야지. 그런 거 바로 계산 문제 그냥 그대로 내는 거죠. 순수하게 밑에 적혀있는 이 표만 정확하게 하나 구해낸다면, 계산하는 방식만 정확하게 안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나는 점수를 준다고 생각하고 내는 문제입니다. 근데 계산이 쉽지 않다면 못 내는 나올 수 것 있겠죠. 나을 것 같은데. 무조건. 자, 밀도, 빈도, 비도,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비도가 있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비도의 합을 중요치라 하고, 중요치가 높으면 뭐다? 우점종. 우점종이다. 오케이, 굿자. 네. 그러면 바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사실 중요한 문제니까 다른 거 지금도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네. 뭐야? 아우. 야야야야야. 184쪽에 184쪽에 4번. 와. 나왔냐, 선우야? 아니, 갑자기. 왜 안 나왔냐?
어디서 문제? 어쩐지 안 나오더라. 잠깐. 이게 나은이 답 나왔니? 예진 나왔나? 야 역시 예진 생명과학 좀 에이스. 역시 에이스. 역시 아니지. 이 생명과학 좀 문제 잘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좀 아쉬웠지. 이제 성공. 나 예진이 한 1등 받을 줄 알았지. 그거 1등 하면 아니야. 1등을 3명인가? 장수건 1등급이야. 저 3등이야. 2등이 오늘 나왔냐? 아니. 아, 이거 또 저거. 와, 이렇게 또 문제. 얘도 훔쳐네. 조금 해석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느셈의 스타일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동그라미 개막적. 예, 바로 이 문제가 출제하는 출판사마다 다르고 네, 문제에서 적어놓은 포인트마다 다 다르다고. 네, 그럼 너가 생각하기에 네, 참나물의 빈도를 구하라 그랬지. 네. 그럼 참나물의 빈도가 뭐래? 비읍. 방향구분의 방향구수지. 네, 근데 A하고 B를 구하라 했는데 A는 지금 방향구 몇 개고? 한 개, 이거 한 개고 얘는 한 개. 한 개라 보고 여기 참나물 있나? 네, 여기는 있어요. 참나물 있지? 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걸 방향구 하나라고 본다면 참나물의 빈도는 같잖아. 네. 그럼 네 연복이 어떻게 되노? 틀려야죠. 틀려야 돼. 그럼 이건 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근데 이 문제는 니 틀린 거냐? 이 한 칸 한 칸을 방향구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야 뭔가 의미가 있어 이 문제는. 그럼 여기가 방향구가 총 몇 개고? 25개고 여기 참나물이 등장한 칸은 다섯 5칸이고 여기는 참나물이 등장한 칸은 10칸이지. 네, 그러면 방향구 25개 중에 5개를 차지하고 있고 방향구 25개 중에 몇 개 차지하고 있니? 10개 차지하고 있지. 네. 그러면 빈도가 몇 배? 2배. 2배. 이게 맞다라고 들어가는 거야. 아, 예, 그럼 네 연복이 어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빈도랍시고 구한 거 있지? 네, 빈도랍시고 구한 게 면적분의 면적하고 똑같잖아. 네. 밀도하고 사실상 동일한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A에서 따지면 참나물이 있고 개망초가 있고 배랭이꽃이 있죠. 네. 전체 면적 얼마? 25. 면적은 1이라고 봐버리면 되죠.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얘 면적 1이고 면적 1이지. 네. 참나물의 개체수는 5개. 5개. 개망초는 6개. 7개네. 오. 배랭이는 13개? 13개죠. 네. 그럼 얘가 5, 7, 13이니까 밀도의 총합이 얼마입니까? 25죠. 네. 그 중에 개망초 구하라 했잖아. 25분의 7 곱하기 얼마? 네. 100은 28. 28. 딱 28이네. A는 종이 몇 종이냐? 3개 종이 있고 B 방향구에는 4개. 아, 좀. 세 3개의 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종의 수는 누가 더 많다? 똑같다.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니은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방향구의 개수를 나타내는 게 조금 찝찝해. 그럼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나는 여기 찜찜한 문제 절대 안 낼 거거든. 근데 이 문제도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좀 더 조건을 줘야 돼요. 이 한 칸을 방향구 하나로 보라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고. 분명하게. 안 그러면 애들이 큰 거 이거 하나를 방향구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네. 은우는 이 큰 덩어리 이거 하나를 방향구 하나로 본 거지. 맞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낱개 하나하나가 방향구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잘 구분해서 문제를 여러 문제들을 풀면서 적응력을 좀 기르도록 하세요. 네. 자, 방금 준 문제는 수능 특강입니다. 185페이지고 185페이지가 아니고 4페이지냐? 네. 184쪽에 3번 문제인데 자, 이거 한번 해봐라. 결국에는 여기에서 난제가 나올 거다. 생명과학은 물론 유전이 있지만 여기서 뒤통수 맞으면 안 된다. 나왔냐? 아니. 역급으로 풀어야 됩니다. 역급. P도 미음 전체 면적분의 면적. 어떻게 하는 거야?
기억 12. 니은 10. 니은이 기억 12. 니은이 10. 이은 니은이 뭐야? 이은 이게 뭐? 자. 어떻게 접근이 이게 하는 게 이게 50이야. 이게 50이야.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다 그렇게 나왔냐? 이렇게 시간이 막혀버리면 곤란한 거야. 많이 곤란한데. 많이 곤란해. 여기서 꼬이면 시험을 통으로 날려먹는 겁니다. 이은 8번. 자, 한번 구해볼까? 시간 좀 더 줄까? 네네. 나왔나? 안 나왔나? 자, 같이 한번 고민해봅시다. 네. 전체 방향구를 100개를 내놨노? 10개. 10개를 내놨지? 네. 근데 거기에다 식물종 A, B, C, D를 넣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얘네들의 중요치를 적어놨는데, 네. 그럼 여기에 제시 안 된 거는 상대 밀도 제시 안 되겠죠? 네. 그럼 A의 상대 밀도 얼마고? 24. 요거 24지? 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밀도는 뭐대?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개체수, 이게 A의 밀도지? 네. B의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이거죠? 네. C의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이거죠? 네. D의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이게 밀도 아니까 밀도 모르니까 당장에 W라고 쓴 거고요. 네. 1이라고 써도 되겠지. 네. 그러면 얘네들이 전체 합이 얼마야? 전체 밀도 아이가. 네. 그럼 전체 밀도분의 얘의 밀도 W분의 기역이죠. 네. 그러면 이게 상대 밀도제 네. 곱하기 100 해주면 이게 얼마? 24가 돼야 되는 거지. 나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 치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개체 A의 상대 밀도에서부터 됐습니까? 네. 그러면 분모에 있는 W 싹 다 날리면 되나? 분모 분자의 면적. 네. 그러면 기역 플러스 38 분의 기역은 100분의 24 인정? 네. 그러면 100기역은 빼기 24기역은 얼마니? 38 곱하기 24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럼 이게 얼마니? 76 기억. 76기역은 이거죠? 네. 따라서 기역은 76분의 38 곱하기 24죠? 네. 날리면 얼마니? 12가 되겠죠. 그러면 저기 있는 기역의 개체수는 몇 마리? 12가 되겠죠. 기역의 개체수는 몇 개다? 12가 되겠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상대 밀도는 전체 밀도분의 특정 점의 밀도, 개체수가 중요한가 아이가? 네. 그러면 C는 얘의 개체수의 딱 절반이지. 네. 그럼 얘의 밀도, 상대 밀도는 얼마? 12겠죠? 12. 네. 요거 얼마니? 12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더하면 56이죠. 네. 니은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8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모르겠는데 어쩌다가 한 개 해결됐다. 네. 그러면 여기 상대 밀도 다 적을 수 있잖아. 네. 선생님 저는 이거 적는 게 너무 헷갈리는데요. 개체수의 밀도는 그대로 비례해. 상대 밀도는. 그럼 써. 야 이건 상대 밀도 얼마니? 44 두 배네 이거는.
20 혹시 3개 다 더하면 4개 다 더하면 100 되나? 네. 100 되죠? 네. 그럼 얘는 상대 빈도는 24. 24겠죠. 얘의 상대 빈도는 32. 계산 빠른데 32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빈칸이었던 숫자들이 몇 개가 채워졌지? 네. 그럼 일단 기억폭이 어때? 맞아요. 맞죠? 기억폭이 여기까지 적어놓고 기억은 맞는 거야. 네. 그러면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큰 거. 면적이 가장 큰 거. 뭘 봐야 될까? P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P도가 뭐였니? 면적분의 면적. P도가 면적, 전체 면적분의 얘가 차지하는 면적이지. 예. 전체 면적은 어차피 ABC가 같잖아. 얘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P도가 크겠죠. 네. P도가 제일 큰 놈이 누구? C. C. C가 제일 크네. 쌤, 상대 P도가 큰 건데요. 상대 P도가 크면 그냥 P도도 어떻게 했냐? 커요. 크겠지. 그럼 P도가 제일 큰 놈이 누구다? C. C. 그러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놈은 C. C. 그럼 니어목이 어떠니?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B가 출현한 방향구는 D가 출현한 방향구보다 4개 많다 이렇게 적어놨네. 4개 많지? 네. 개체 수가 몇 명 더 많노? 12명. 16. 무슨 소리? 12명. 개체 수가 12명 더 많지? 네. 12명 더 많으면 얘가 출현할 수 있는 방향구도 더 많아야 될 거 아이가? 네. 방향구도 더 많아야 되는데 12명이나 더 많고 개체 수가 2배나 더 많죠? 근데 상대 빈도, 방향구분의 방향구의 수치는 어떤 놈? 작아요. 4밖에 차이 안 나지, 4%. 네. 그럼 과연 저 4% 정도가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일 거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4% 정도가. 그럼 우리가 따져보자. 4%가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 A가 40%인데 다 출혈했다 했어. 뭐가 있나? A가 다 출혈했대. 이거 힌트가 여기 있네. 네. A는 방향구 모두에 출현을 했지. 네. 그러면 10칸의 방향구 중에 10칸을 다 출현을 했을 때 그때 방향구 차지하는 게 몇 프로고? 40. 40%죠. 네. 그럼 10개가 40%면 방향구 한 개당 몇 프로? 4% 먹는 거지. 네. 그럼 얘는 상대 빈도 몇 프로? 얘보다 얘가 몇 프로 더 많이? 4%더 세잖아. 네. 그럼 D보다 B가 한 개. 한 개 더 많은 방향구에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B가 출현한 방향구는 D가 출현한 방향구보다 한 개 더 많네. 그러면 D가 보기는 어때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꼬이면 안 된다라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꼬이면 안 된다. 이게 시간이 꼬일 수도 있다. 시간이 꼬이다. 네. 시간이 꼬이면 안 돼. 최대한 깔끔하고 신속 정확하게 풀어내야 돼. 지금 이 책이 수능 특강인데 너가 수능 특강을 다 들고 있잖아. 네. 수능 특강에서도 지금 이 문제는 좀 난이도 있게 내놓은 문제는 저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저거는 찾아서 저 문제들만 모아서 적어도 한 10문제급까지는 찾아서 주겠습니다. 숙제. 지금 오늘 말고 아. 오늘 내가 찾아놓은 좀 피하니까 정리를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줄게. 그 여기 6번 문제 이것도 아까 봤던 비슷한 수준이지. 네. 근데 이건 쉬운 거야. 이건 너무 쉬워요. 그럼 이건 너무 쉽다고. 아까처럼 그 급의 문제들을 수능 훈련을 조금 해야 된다. 이 급의 문제. 알겠죠? 일단 수능 특강은 닫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올리드로 돌아오세요. 올리드. 은우야, 네. 오늘 로컬 푸드 여나? 네, 첫 실전에서 여름. 오케이. 사지. 쌀을 사가야 돼. 쌀이 떨어졌네 집에. 주식이 떨어졌고.
짜증나게 개념 더 외우기 싫은. 야. 하면 안 돼? 어? 짜증나게 개념 더 외우기 싫은데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돼. 네가 건의해보라고. 했는데 그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자 177쪽으로 오세요. 짜증나.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 비슷한 걸 배웠는데 예. 어디를 배웠냐면 여기 봐라 166쪽으로 잠깐 와봐. 166쪽을 보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었죠. 텃세, 순위, 리더, 사회생활. 네. 이거는 뭐 호랑이들끼리의 이야기야. 호랑이 젖들끼리 텃세 부리고 호랑이 젖들끼리 순위가 있고 리더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야. 네. 호랑이하고 늑대하고 뭐 송사리하고 피라미하고 이런 경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아이들 서로 다른 개체군들끼리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중에 대표적인 게 종간 경쟁. 종간 경쟁을 한다. 애기 집신벌레를 혼자 키우면 이 동네에서 이만큼 성장을 한다. 그냥 집신벌레도 키우면 이만큼 성장을 하죠. 자, 근데 애기 집신벌레하고 그냥 집신벌레 이름부터 어떤 건 좀 비슷하잖아, 자식들이. 네. 비슷하면 저마들 먹거리가 어떻겠어요? 부족해요. 먹거리도 비슷하겠지. 네. 근데 이마들 둘이 같이 키우면 어떻겠냐? 네요. 부족하겠지. 그러면 같이 키웠더니 애기 집신벌레는 살아남았죠. 네. 그냥 집신벌레는 어때? 죽었어. 죽었겠지. 네. 근데 애기 집신벌레가 살아남은 이 높이가 얘랑 같냐? 아니요. 조금 낮아지긴 했어. 네. 얘 때문에 얘도 생존에 조금은 피해를 본 겁니다. 근데 얘는 아예 이 동네에서 쫓겨나버렸지. 네. 경쟁에서 얘는 진 거야. 지어서 경쟁을 통해서 졌다. 경쟁을 통해서 베타버리 완전 배제돼 버렸다. 애기 집신벌레는 경쟁에서 살아남았고 파울리. 그냥 집신벌레는 경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이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은 멸종되는 거죠. 멸종이요? 멸종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렇죠. 애기 집신벌레 없는 동네에 가서 정착하든지. 근데 자꾸 여기 이 동네 저 동네 자꾸 쫓겨나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럼 멸종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뭐 인간이 살고 있었는데 인간보다 좀 더 고전한 동물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자꾸 쫓겨나면 죽어야지. 멸종되는 거죠. 아 진짜요? 아니 호랑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아이가. 호랑이들 저들 잘 살고 있었는데 자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가 자꾸 살 곳을 쫓겨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가 멸종되는 거잖아. 그러면 살아남은 일부의 사람들이 동물원에 갇혀 있겠네. 동물을 필요해. 우리가 들어간 거지. 호랑이. 맞네. 인간이 이게 옷은 입혀줘. 선생님, 어? 인간이 사회 때문에 시기 놓을 수 있지 않아?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이 길이 우리도 어떤 다른 동물군의 외계인. 그러 2027년에 그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딱 좋다. AI 집에 나오는 네. 거 빅터 폭발하고. 어? 빅터 폭발하고 뒤지고. 그렇지. 제가 빈 다음에 자, 경쟁 베타 원리. 자, 그 다음에 분서. 분리하는 거야. 네. 알아서 서식 공간을. 네. 야, 니는 좀 꼭대기에 살아라. 난 나무 밑에 살게. 나는 또랑가의 가운데에 살게. 니는 갓에 살아라. 서로 적절하게 합의 보고 나눠서 먹고 사는 겁니다. 분서. 훌륭하죠? 네. 그 다음에 피식, 포식. 스라손이라는 놈은 눈신 토끼. 토끼를 잡아먹죠. 네. 토끼가 많아지면 스라손이는 좀 많아지지. 많아지겠지. 네. 스라손이가 많아지면 토끼는 줄어들어요. 토끼 줄어들면 스라손이는 줄어들어요. 또 줄어들어. 스라손이 줄어들면 토끼는 늘어나. 늘어나요. 늘어나겠죠. 사자와 영양. 자, 공생 중에서 상리 공생. 서로 이득인 공생. 니도 이득, 나도 이득. 악어와 악어새인데 악어
또 이득이나 아니에요. 이빨이 아 양치를 해주니까 좀 아무새는 먹이. 먹이. 오케이 굿자. 자 편리보험생은 한쪽은 이득이야. 네. 한쪽은 손해요. 본전. 손해 나오면 안 돼. 아. 한쪽 이득, 한쪽 본전. 이게 편리공생. 한쪽 이득이고 한쪽은 손해면 기생이에요. 기생충 있죠. 기생충은 내 몸에 살잖아. 네 지는 먹고 사니까 이득이지. 네. 나는 안 좋아요. 손해 보는 거죠. 당해요 네. 인정. 여기 상리공생, 없이 편리공생, 귀생. 귀생? 됐습니까? 기생오라비. 재밌다 지혜진? 지혜진? 왜 새끼? 지혜진? 기생 오라비는 기생 오빠입니다. 알고 있죠? 네, 당연하죠. 기생 오빠라고 기승이. 그 기생이 형이? 그 조선시대 때 막 술집 가면 있는 술집 그런 여자. 거. 네가 좋아하는 거 아 오신에 갔는데 여자가 근데 많더라고. 선생님 그 기생도 그 성매매를 했나요? 남자. 조선시대에 그 정도 기생이랑 성매매랑 같은 걸로 봐야 돼. 그건 김동진 뭐 추정해보는데 기생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술집 접대부인데 베트남 나죠? 그런 걸 하면 상대방이 맞네. 그래서 성매매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걸로 추정되는데 오빠 오빠 충분히 성매매가 이루어졌을 걸로 추정되는데 그렇군요. 예진이 오빠 기생 중에서도 양반을 잘 물어가지고 그 양반집에 뭐 후첩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좋다. 뭐가 좋은데? 자, 천이 일사천이 우리는 조선시대 가면 뭐에다 개개 아니야 노비, 맥정이야 노비. 맥정 됐다. 나는 조선시대였으면 아마 장군. 장문 배시 백정이었을 거야. 세이프. 왜냐하면 입으로 먹고 제가 지금 평산신가인데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책이 없는 평산신가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진주 시내에서 있었던 형평운동이 있죠. 네네네. 형평운동, 백정 노예 해방운동이야. 어? 그게 뭐야? 형평운동의 주도 세력이었어. 오. 그러면은 근데 형평운동의 주도 세력은 백정이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양반들이죠. 뜻이 있었던 양반들. 그래서 그 우리 할머니 증언에 의하면 뭐 백정들이 그 소고기도 좀 끊어다 갖다 주고 뭐 그래 했다던데 진주시 형평운동의 주도 세력이 신현수 할아버지. 그래서 저 백정운동 기념비 진주극장 앞에 그때 옛날에 건립할 때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초청장에 와가지고 우리 다 가서 다 했어. 아 진짜요? 응. 오. 고기 먹었어 형평운동 기념장 있습니다. 진주 촉순리 정문 앞에. 많이 내 고기 먹었어 그럼 이게 양반이었을까? 근데 족보는 왜? 근데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형평운동 내가 추정하기로는 형평운동을 열심히 한 어떤 집에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봤어. 아니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관직을 샀을 수도 있죠. 형평운동을 왜 했을까? 형평운동을 한 거는 진짜 팩트거든. 그래서 와 백정 출신이었는데 빡쳐서 관직을 사서 형평운동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무슨 하다가 그 집에서 야 인마 네가 대신 출동해서 형평운동 좀 하고 와 해서 미션을 받고 간 거지. 미션을 다시.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우리 할아버지한테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우리 할아버지 피셜로는 네. 그때 형평운동을 하고 나서 우리 집안이 온갖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평산시인가 본가 집에서 족보에서도 축출을 당하고. 아니 그냥 백정이었는데 그냥 낙학도 아니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형평운동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집안.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좋은 거지. 역사적인 순간이. 또 진주 형평운동 유명하잖아. 그렇죠. 형평운동의 발원지가 그냥 진주잖아. 맞죠. 관광을 도시. 그 반란의 도시. 핵심 반란 세력이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맛있는 세를. 그래서 그 좌파였을 거잖아. 결국 민주당이잖아. 선생님도 전에 말해줬잖아요. 나는 또 강성 좌파잖아요. 결국엔 그 혈통이 대대로 내려오는 게 아닌가.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경상도에 살고 있지만 네. 우리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형님, 내 사촌 형님들 할 것 없이 우리 집안 모두가 좌파요. 좌파입니다. 모두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날에 모이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설날에 모이면 박근혜 로스 까고 윤석열이 로스 까고 완전 까는 집안이 까는 집. 좋은 집 좋아하시면 이재명이 저희 집이랑 저희 집이랑 반대네요. 저희 집은 모임 그냥 이재명 다 하고 있고. 우리는 모두가 민주당 지지자라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있는. 잘 자, 1차 천이 별표 2개.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완전한 맨 땅에 헤딩이야. 예. 네. 완벽한 맨 땅에 헤딩. 그러니까 원래는 용암대지나 아니면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기반만 있던 아주 척박한 땅이야. 아, 정말 괜찮은 데였는데 색채가 노출되면 좀 몰라. 끝나야겠는데요. 취향이네. 여기 있으니까요. 다시 해야. 뭐 유튜브에 아무도 보지도 않을 건데. 맨날 봐요. 홍보할까요? 윤석열이 새끼 막 이러면 내가 또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완전 척박한 용암대지에서 하는 대목이 정도. 개척자들 등장합니다. 프론티어. 개척자 이끼나 얄구지 지류 같은 아이들 개척자들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완전 돌바닥에 뭐 약간 곰팡이라도 좀 쓸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지류고 제일 먼저 자라는 게 풀 자라다. 풀초자. 이 당시에는 우점종이 누구니 그러면? 풀. 나무 살짝 자라죠. 감모. 나무. 우점종 누구? 아직은 풀. 아니 풀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풀만 송송송 자라죠. 네. 그럼 이 동네 햇빛 쨍쨍 내리쬐나 안 쬐나? 예. 쨍쨍 내리쬐죠. 네. 그럼 햇빛 쨍쨍 맞고 자라는 양수림들이 그냥 빵빵 자라겠지 이렇게. 와요. 양수림들이 빵빵하게 자라겠죠. 네. 네. 그럼 양수림들이 자라. 네. 여기서 햇빛이 내리쬐고 있어. 네. 양수림들이 막 갇혔지. 네. 그럼 여기 자라나는 새싹들이 여기 자라나야 될 거 아니야. 네. 여기 햇빛 많이 비치나 안 비치나? 안 비춰요. 안 비쳐. 그러면 여기에는 음수림이 자라. 양수림은 어때요? 양수림은 여기서 햇빛을 막아버리니까 네. 새로운 새싹들은 양수림보다는 음수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그럼 양수림이 주축인 상황에서 음수림들이 반란을 준비하죠. 네. 그때가 호남기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결국 늙어 죽을 거 아이가? 네. 그럼 결국 자라나는 새싹은 뭐고? 연수. 음수림밖에 없지? 그러면 결국 얘는 음수림으로 종착점이 맞아요. 그럼 여기는 새싹들은 또 여기서 누가 자라겠냐? 양수. 왜 양수가 자라니? 햇빛이 안 비치는데 아. 음수림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숲이 하나 개발이 되었어.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발되는 숲에서 최초 양수림과 음수림 중에서 최초 요 주축 세력이 되는 아이 누구? 양수. 그러다가 음수가 반란을 일으키지. 네. 결국 최종적으로 이 숲의 주인은 음수. 음수가 되는 거야. 그 음수림이 되면 여기가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하는 극한값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길을 뭐란다? 극상이란다. 그러면 맨 땅에서 극상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 이 가는 과정을 천이 1차 천이라 하겠습니다. 인정? 자, 이건 맨 땅에 헤딩한 거고, 그 다음에 습승천이가 있잖아. 습성천이. 습성. 영양분이 많이 없는 빈 영양호에서 영양분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계속 이 연못이면은 여기서 풀이 안 자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연못이 있다가 연못이 혹시 말라 비틀어졌어요. 네. 장제보 아. 아나? 점점. 장제못이라고 여기서 지편 가는 길에 네. 자동차고 옆에 있는 그 연못 알아요. 아. 알아요. 알아요? 네네. 말라 비틀어졌지 지금. 네. 장제못이라고 있습니다. 교과서 지금 나. 진짜? 아니
장제 처음 지향이가지고. 아 맞다. 아니 이거는 영문 나오잖아. 장제 뭐지? 장제 첨지라고 사람 이름 아니냐? 아 영문 나오잖아. 그 용소. 그러니까 용수가 장제못이 무슨 내가 소리야? 초등학교 때만 해도 있다 이거. 거기가 받아 죽었어요. 폭이 한 50m는 되고 그게 잉어낚시, 붕어낚시 엄청나게 하던 굉장히 수심이 깊어서 우리가 수영도 하고 했던 그런 대단한 연못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말라 비틀어졌지. 맞아요. 걔가 원래는 이랬는데 30년 만에 이렇게 돼버렸다고. 아.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이 물을 더 건져내버리는 것 같아. 완전 이렇게 돼버렸지. 네. 개발을 하더라 이거 이제 땅에다가 집을 짓고. 맞아요. 근데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겠냐? 네. 풀 자란다고. 그 다음에 관목들 자란다고. 양수, 혼합, 음수로 숲이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습성천이는 개척자, 지휘류 이런 거 필요 없이 맨땅 생기면 풀 바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다음 초원, 관목, 양수, 혼합, 음수로 가는 과정은 동등해. 네. 알겠니? 예. 자 이게 1차 천이야. 그러면 아주 울창한 숲이 만들어졌지? 네. 울창한 숲이 만들어졌으면 그게 극상에 도달한 거다 아이가. 네. 그다음에 산사태가 났어요. 네. 가뭄이 났어요. 홍수가 났어요. 네. 그럼 이 울창한 숲이 무너지겠지? 네. 그러면 다시 폐허가 되잖아. 아. 그럼 우리는 다시 희망을 안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 나무들이 땅속에 갇혀있다 아이가. 네. 그러면 용암대지 지류 이런 과정이 몇십만 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 과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이면 땅 속에 나무들이 억수 갇혀 있으니까 영양분 충분하죠. 네. 바로 풀 자란다. 오. 그럼 어디서부터 바로 시작? 초원. 초원부터 바로 스타트 들어가는 겁니다. 초원, 관목, 양수, 혼합, 음수로 되면서 다시 그때 값에 도달하겠죠. 네. 그럼 그게 다시 극상에 도달을 하면 이런 천이는 2차 천이랍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181쪽에 15번으로 와봐. A 뭐고? 초원 네. 관목 다음에 양수 혼합 극상이 아니고 새끼야. C는 음수림에서 극상 되는 거죠. 극상이 뭐냐? 극상이 뭐냐? 그게 음수림 단계를 극상이라 해. 아. 극상 맞아. 자 그러면 A는 초원이죠. 네. 초원 상태에서의 우점점은 초본. 초본이겠지. 풀 초자 맞죠? 네. 그럼 기억 보기 어떠니? 맞아요. 맞습니다. B는 양수림이다. 맞죠. 양수 혼합 음수제. 네. B는 양수 맞죠? 네. B에서 C로 양수림에서 혼합림으로 갈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땅이야? 아니죠. 땅이 아니고 뭐고? 햇빛. 햇빛. 왜? 햇빛이 방학. 도달을 못하니까 바닥에서 자란 아이들은 음수림만 새싹들이 자라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굿자. 그럼 디귿은? 틀렸어요. 정답 몇 번? 이형. 아닙니다. 아, 목이 너무 아프긴 하네요. 그럼 집으로 여기다가. 아닙니다. 저희도 문제 더 풀어야 됩니다. 아니고. 아, 오늘 끝내는 건 불가능이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 빨리 말하면 끝내는 건 불가능이고 일단은 188쪽까지는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다 끝내는 건 아예 불가능이다. 이건 그 통합과학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다 통합과학입니다. 아 뭐야? 자, 통합과학이면 다 끝낼 수도 있겠는데? 네, 그래도 좀 아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다음 아 시간에 원래야. 우리 그렇게 그 뒤에는 진짜 말 안 되는 거 200쪽 있다 이거. 이건 진짜 통합과학 아니야. 이거 안 해도 끝난 거다 사실. 아니, 당연하죠. 이건 좀 아니네. 200쪽 다 통합과학이지. 네. 이건 좀 아니네. 202쪽도 통합과학 아닙니까?
201쪽, 202쪽 싹 다 통합한 거 아이가? 맞아요. 저 직지 만드는 건 되게 던 것을 지. 야,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 이건 안 해도 너가 문제 풀 수 있겠지? 네. 그러면 188에서 189쪽 요것만 설명하면 그 생태계 오늘 마무리합니다. 네. 자, 생산자가 1차 소비자에게 에너지 넘겨줬죠? 네. 1차가 2차한테 넘겨주지? 네. 2차가 3차한테 넘겨주죠? 네. 그러면 산재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아이는 곰팡이. 분해자, 세균, 버섯, 곰팡이 있는 거지? 네. 콜. 헐. 자, 생태 피라미드. 콜라. 생산자 1차, 2차, 3차까지 올라가면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은 점점 어떻게 될 거니? 줄어들어야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콜. 콜. 에너지 효율 별표 3개.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분의 현재 내가 보유한 에너지 양 곱하기 100. 네. 인정? 네. 이걸 계산해. 네. 자, 뒷페이지. 이거는 한번 봅시다. 진짜로. 식물이 광합성을 했죠? 네. 광합성을 하면 이거는 야나 별표 한 2개 좋잖아. 이건 진짜 뭐 대단히 중요해서 별표를 친다기보다는 나는 너무 헷갈려서 그냥 이 말 자체가 발음도 어렵고 짜증나고. 자, 총 생산량 뭐고?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포도당의 전부 다를 말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 100개 만들었다 치자. 네. 그럼 광합성 만들었으면 포도당 만들었으면 그거 다 지가 저장하냐? 아니면 지도 좀 쓰냐? 써요. 지도 먹고 살아야지. 네. 그러면 호흡량 40개쯤 지가 써먹었다 치자. 네. 남은 게 얼마고? 60개 남았죠? 네. 그러면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게 뭐다? 순생산량. 이런 보기가 나온다고. 기억 보기에서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빼면 순생산량이다. 이런 보기가 나온다고. 맞는 거죠. 아예 맞죠. 당연히 맞지. 네. 우리 칠판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들죠. 아, 이제 또 문제를 보면 안. 아니 문제를 보면 뭐 알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 헷갈린다. 순생산량, 총생산량 뭐였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100개 중에 40개는 이미 세상에서 없어진 거다. 지가 다 쓴 거다. 네. 그러면 광합성에서 남은 게 몇 개고? 60개죠. 네. 60개 중에서 30개 정도는 먹혀요. 잡아 먹혔어. 네. 이 누가 뜯어먹었냐? 토끼들이 풀 뜯어먹었다 이거지. 네. 그 다음에 나머지 20 정도는 살다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죽을 삐스. 그럼 나머지 10 정도가 든 거고. 생장. 생각 내 몸의 덩치를 키우는 데 써있다고. 이 식물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 순생산량 안에 피식, 고사, 낙엽, 생장량이 전부 다 있는 거고, 결국엔 생장량은 순생산량에서 피식량과 고사량을 빼야 되는 거고, 생장량은 총 생산량 중에 호흡량 제외하고 그 다음에 비식량, 고상량을 다 뺀 게 생장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식물이 잡아 먹힌 게 피식 당한 게 얼마라고? 30을 피식을 당했지? 네. 그러면 이 30을 이렇게 펼치는 거야. 그럼 이게 누구? 1차 소비자죠. 아, 네. 1차 소비자도 지가 써야 되지. 네. 호흡. 호흡을 얼마? 14쯤 했다 치자. 네. 그 다음에 얘도 피식 당할 거아이가 네. 6 정도 피식 당했다 치자. 잡아 먹혔겠지? 그 다음에 얘도 혹시 고사 당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한 5 정도 고사 당했죠? 네. 그럼 얘는 생장 얼마다? 5. 5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잡아 먹혔지? 네. 여기서 또 빼면서 누가 되노 이거?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양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인정. 네. 이렇게 문제 설명을 많이 하는 날은 목이 상당히 아픕니다. 평소 내 수업은
성적 좀 잘하고 문제 풀어라 임마 한 다음에 좀 나 좀 잠깐 목 좀 쉬고 같이 풀이하고 막 이런 패턴인데 오늘은 와 공격 1변도 이 앞시간도 공격 1변도였는데 아이고. 공격 이런 것도. 오케이 아 어려운 단추라. 천이 초기 단계에는 생량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네. 순생산량이 굉장히 많겠지. 네. 극산에 도달하게 되면 순생산량이 적습니다. 생산량은 생장량 자체는 적다고. 총 생산량과 호흡량이 거의 균형을 이룬다고. 거의 뭐 식물 숲이 더 커지고 자시고 할 게 없다고. 마음상 한 만큼 지가 다 쓰면서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 이거. 알겠습니까? 네. 탄소가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네. 탄소가 대기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고 동식물에도 있고 바닷물 속에도 갇혀 있죠. 네. 화석 연료로도 들어가 있지. 네. 탄소는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순환합니다. 통합과학입니다. 자, 그다음에 질소도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네. 대기 중에도 있고 NO3 NH4 플러스도 있고 얘들 식물이 먹지. 네. 그다음에 대기 중의 질소가 물에 녹을 수 있는 NO3나 NH4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는 과정을 질소 고정이란다. 질소 고정이란다. 저기에다가 별표 3개. 대기 중의 질소가 이온으로 바뀌는 과정을 뭐란다? 질소 고정. 질소 고정. 자, 그 다음에 질산화 작용은 암모늄 이온은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 이온으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겁니다. NH4 플러스가 NO3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질산화. 산소를 붙여준다라는 이야기야. 질산화 작용. 질소 동화 작용 보고 뭐든 이용을 해서 질소를 포함한 단백질이나 핵산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질소 동화 작용이야. 네. 광합성을 지금은 저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내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 광합성을 탄소 동화 작용이라 했습니다. 진짜요? 응. 과학성이요? 탄소를 가지고 고분자 화합물을 만든다 해서 탄소 동화 작용. 맞긴 한데. 그럼 이거는 무슨 작용? 질소 동화 작용이죠. 네. 질소를 가지고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죠. 네. 분해자는 뭐하냐? 분해. 분해하면 되겠죠. 네. 탈질산화 작용은 뭐하냐? 질소 탈출시켜주면 되는 거죠. 네. 어디로? 대기 중으로 탈출시켜주면 되는 거죠. 인정? 네. 자, 그러면 질소 순환 제가 설명을 너무 대충 했거든요.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통합학이지. 피라미드였지. 네. 1차 소비자가 1차 증가. 네. 그럼 2차는 증가. 증가. 생산자는 감소. 생산자 감소하니까 1차 감소. 1차 감소하니까 2차도 감소. 다시 피라미드 되는 거죠. 네. 오케이. 질소 순환 문제 하나 풀자. 없네. 있네. 198쪽에 11번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 거 같지. 가는 어떤 거고? 공중 대기에서. 대기 중에 NaN2가 네. NH4 플러스로 바뀌었죠? 네. 이거 질소 고정 맞습니다. 유명하다. 내가 질소 고정 네 글자 쓰고 하다가. 자, 그 다음에 이거 마 화살표는 위로 갔는데 네. 요리 갈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질고야. 질소 고정이 알겠죠? 네. 됐으면 이거 다음에 좀 써봐라. 자, 질소 고정인데 이 질소 고정 방식의 둘의 차이는 얘는 NH4 플러스 만들어졌고 네. 얘는 NO3 마이너스 만들어졌지. 네.
대기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기체가 누구? 질소. 그 다음은 2등은 산소. 여기에 번개 빠지직 치면 빠지지. N2와 O2가 반응해서 NO3 마이너스 됩니다. 네. 이거 안 들으신다. 아. 이게 번개 빠지직 맞고 일이 되는 거지. 이게 질소 고정 중에서 공중 방전이라 합니다. 그럼 공중 방전은 마 화살표의 역방향 이게 공중 방전에 의한 질소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이 답이에요. 그럼 이 질소 고정은 뭐냐? 대기 중에 N2가 NH4 플러스로 바뀌지. 네. 콩과 식물 뿌리에 보면 홍이 있습니다. 거기 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콩과 식물의 뿌리의 박테리아가 N2를 먹어요. 걔가 NH4 플러스를 내놔. N2를 먹어서 NH4 플러스를 내놓는다고. 그러면 콩과 식물의 뿌리 혹 박테리아 전마가 가 과정의 질소 고정을 시켜주는 거지. 네. 마 과정의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질소 고정이 뭐다? 공중방전. 공중방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소 고정 형태가 NO3 마이너스. 인정. 네. 오케이. 여기까지. 답은 몇 번? 1번. 모르겠다. 마 1번 해라 그냥. 그 다음에 17강. 네. 읽어보세요. 자,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인정. 네. 생태계 평형, 먹이 그물, 먹이 사슬. 서식지 파괴, 서식지 단편함. 인정. 이거 보고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난 거죠. 네. 도로하고 철도가 생기면서. 네. 인정. 인정. 외래종, 불법 포획, 남획, 안경오염. 안경오염, 서식지 보호, 생태 통로, 불법 포획, 남획 방지, 협약 잘 준수, 멸종위기 보호 동물 지정. 인정. 오케이. 그러면 끝까지 썼다. 문제를 풀면 상대가 굳이 안 오케이. 여기서 보는